이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텔레그램 전화로 22시 30분에, 그러니까 1시간 전이죠. 22시 30분에 조지오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체포 대상자 14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위치 추적을 부탁했다. 그 여인영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연락을 받은 조지오 경찰청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인용 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메모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자기한테. 그래서 조지오 경찰청장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니까 사람 이름을 불렀는데 15명 이름을 불렀다. 가장 먼저 불렀던 것이 이재명, 그리고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름을 불렀는데 김동연이라고 해서 경기도지사냐 이렇게 여인영한테 물어봤더니 김동현이다,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다, 이렇게 여인영이가 얘기를 했고, 여인영이가 이 사람들을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지오 정장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그 텔레그램 전화가 한 번 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통화를 해서 굉장히 급하게 한동훈 추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22시 30분에서 40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받고 조지호 총장이 어떻게 했냐면 협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거절하지는 않고 협조를 안 해주고 그냥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조지호 청장의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홍장원과 여인영이 이제 통화를 한 게 30분 후인 23시 06분입니다. 그때 2분 47초간 통화 기록이 있어요. 그때 오늘 쭉 얘기한 14명 명단 불러주고 위치 추적 협조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3시 30분에 그 정무직 회의가 있었고, 회의 끝나고 증인한테 가서 이제 그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순서대로 쭉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이 홍장원 차장이 그렇게 한가하게 증인에게 얘기했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 증인이 들은 내용이 그냥 정말로 그냥 증인이 이렇게 듣고 나서도 이렇게 그냥 뭐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얘기를 안 했나요? 그 재판관님,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엄정한 법정에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진실대로 제 기억대로 그대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말하자면 큰 비밀을 이제 얘기를 했다면 그런 비밀이 하나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비밀이 생겼는데 제가 홍장원 차장을 교체하자고 대통령께 건의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해서 교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더라도 만일에 홍장원 차장이 저한테 자세히 얘기를 하고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교체 건의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만 봐도 그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대우라고 방첩사의 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실제로 국회로 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면서 김대우 단장에게 수첩에 받아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김어준, 박찬대, 조국 등의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14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여인영 방첩사령관 입장에서는 홍장원 차장에게 그런 통화를 할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증인 생각으로는 홍장원 차장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한 게 아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은 제가 진실대로 말씀을 드렸고, 만일 홍장원 차장이 얘기한 대로 얘기를 했으면은 제가 지침을 내리고 같이 남아서 공간에 퇴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사무실에 나와서 뭔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듣기 어려운 방법으로만 얘기를 했고 그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과, 그거를 처음 제가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알게 됐던 건 12월 6일 오전이라는 말씀, 그리고 만일에 그런 그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건 제가 홍장원 차장 교체를 건의하기 이제 힘들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어찌 보면 국정원장이 제가 교체가 될 일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쭉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